다음은 각 후보들의 공약을 바탕으로 챗 GPT에게 질문을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이 질문을 챗 GPT에게 물어서 질문을 만들어주신 홍석원 금정구 의사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예, 각 홍석원입니다. 후보별로 하나씩만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잠깐만요.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야기 먼저 하세요.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정말 욕도 많이 들어먹고 고생할 거 뻔한데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겠다고 나서주신 후보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챗 GPT 4.5를 했고요. 후보님들의 공약을 올려놓고 각 질문을 구해봤습니다. 챗 GPT에 이제 공통된 질문도 있고 앞에 하신 말씀도 있는데 일단 준비됐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각 후보 한번 예. 네, 각각 후보님에게 질문이 들어갈 거고요. 각 후보님은 2분 이내에 같이 또 아까처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1번부터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김태구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국민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료 정책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어떤 연구와 홍보를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네, 문제가 상당히 조금 너무 좀 방대한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건 좀 정책 홍보 쪽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아마 말씀 같아 보입니다. 사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박민수 차관과 100분 토론을 했을 때 나름 제가 선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문제점을 국민한테 알렸다 생각하는데. 당시 제가 가장 좀 부족했던 게 뭐였냐 그러면 의료정책연구소에서 그러면 우리가 의료정원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자료를 달라 했을 때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긴 했는데 너무 부족한 자료였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했다는 점이 제가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 정책위원장 제도를 신설해서 전의교협의 김창수 회장님을 정책위원장으로 앉히고 앞으로도 좀 계속해달라. 그래서 제가 대의원에 또 예산을 2억을 편성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했었고 그분께서 결국은 행정소송 때 지금 당시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다양한 그런 청문회 때 그 자료를 교수님들 한 20분이 준비해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그 문제점을 다 알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그 말은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만들어둬야만이 정부의 정책에 이끌려가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의료정책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는 회원들 중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그리고 외부 용역을 줘서라도 만들겠다. 우선 그 정책적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조금 전에 홍보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2014년도 원격으로 저지 홍보위원장입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산사마다 대처하기가 바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시적으로 홍보는 아직 한 번도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인플루언서라든지 어떤 홍보 파트를 더욱 강화해서 우리의 정책을 국민과 알리고 대한의사협회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2번 강미경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들이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에 대해 후보자의 대책은 무엇이며 국가 책임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지금은 판사가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오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사들이 전문적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즉 1심 법정 1심의 역할을 하는 의료법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한 일이겠지만 그렇게 가는 것만이 우리 회원들의 이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 국가 책임 보상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환자들이 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의료 사고, 그러니까 과오와 상관없이 환자들이 예를 들어 생계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회 보장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과오와 상관없이 과오와 상관없이 보상은 국가에서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때에는 물론 우리 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도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거는 너무 적은 문제가 있고 또 워낙 수가가 적기 때문에 그거를 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결국 국가 재정이 일반 재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컨센서스가 먼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 대토론 등을 통하여서 컨센서스를 먼저 이루고 그리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료 법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환자들이 원하는 게 의사의 처벌이 아니고 충분한 보상,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3번 주소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후보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강희영 교수한테 했던 질문하면 그냥 30초 내로 정답 팍 나오는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우리 원칙이 뭐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제가 2009년 2월달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제가 주장했던 거는 원점 재검토였어요. 그러니까 원점 재검토라고 말하니까 혹시는 양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원점 재검토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과 지역의료가 붕괴된 원인이 무언가를 그 선상에서 만나서 현재 벌어진 선상에서 만나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반복되는데 정부는 의사수가 부족해서 그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들은 전혀 의사수의 문제는 별개로 의료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원점 재검토는 그 선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정부와 의사들이 만나서 이게 과연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의사수 부족에 의한 것인지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말하는 의사수와는 무관한 잘못된 제도에 비롯된 것인지를 만나서 정부 말이 맞으면 정부 말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게 맞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호 4번 이동욱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의협 회원들의 고충과 민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제가 2018년도에 경기도 의사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제일 핵심을 두고 주안점으로 했던 게 회원 민원 고충 처리 센터입니다.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지방의 회원들도 많이 요즘에는 찾아주고 계시고 서울의 회원들도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사실 의사회 회장이 회원들의 회장이기 때문에 의사회 회장은 심평원 원장도 만나주고 공단 본부장도 만나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 단체장 회의도 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회원들의 어떤 민원을 회원들이 해결을 하려고 하면 제일 말단 직원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단 직원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입만 아프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회원들의 말을 듣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까지 다 소통이 되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저는 현지조사 받는 회원들도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의사회 회장이 직접 현지조사 받는 곳에 뛰어갑니다. 직접 가서 그곳에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소통을 해서 해결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얼마나 의사회 회장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임하느냐가 문제지 경험상 해결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원 민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실시간 회원들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예. 기호 5번 최한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의사협회와 의료계의 신뢰도가 국민들 사이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실천하실 계획인가요? 예, 제가 진오비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이라고 해서 그때 같이 하시기도 했는데 산부인과가 먼저 망했죠. 몰락을 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산부인과는 이제는 뭐 상대가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이를 낳기 가장 안전한 출생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데 이거를 돌보지 않으면서 이거를 민간 의사들한테 맡기면서 무슨 출산 장려 얘기를 하냐. 그게 2008년 얘기입니다. 이미 저출산. 그래서 산부인과 살리기를 하면서 저희가 먼저 시작했던 게 강력한 자정활동이었습니다. 하고 우리 개개인의 오늘의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부인과 그 인프라가 망가지면 그것이 곧 우리는 산부인과 안 하면 피부 미용하거나 딴 거 할 수 있지만 이 나라가 산부인과 대가 끊기는 것이 결국은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피해가 온다. 그것을 뭐 어떻게 결국은 뭐 실패했다고도 많이 평가를 하시지만 당시에 정말 그때 산부인과 젊은 의사들이 이거 성공하면 산부인과 하고 안 하면 산부인과 포기한다라는 심정으로 했습니다. 회원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감옥 갈 생각하고 앞에 서서 나도 불법 낙태했다라고 했으면서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결국은 의료가 갖고 있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신뢰를 까먹는 것은 매우 일부입니다. 매우 일부인데 우리가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먹히지 않습니다. 아까 자율징계도 마찬가지로 저는 무엇을 할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회장이 되면 반드시 가장 심각하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 그걸 지금 우리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이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공의들 때묻지 않은 의사 면허 의대생들의 눈에 있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지금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회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각 후보자님과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